학생은 저녁까지 학교에, 부모는 안심하고 직장에, 그리고 교사는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 모두가 행복해지는 대한민국 교육의 청사진, 바로 늘봄학교가 내건 약속이죠. 그런데요, 이 엄청난 약속, 과연 누가, 또 어떻게 지켜내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정책이라는 이름 뒤에 가려져 있던 현장의 개척자들, 바로 늘봄 전담 인력의 진짜 현실을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런 상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만약에 학교가 오후 3시에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저녁 늦게까지 안전하고 또 재미있는 활동으로 가득 찬 공간이 된다면 어떨까요? 우리 맞벌이 부모님들의 오랜 숙제였던 방과 후 돌봄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 바로 여기서부터 늘봄 학교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네, 그 해답으로 정부가 내놓은 게 바로 늘봄 학교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화려한 정책 발표 뒤에는 보이지 않는 엔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새로운 시스템을 정말 맨몸으로 부대쳐가며 만들고 있는 늘봄 전담 인력이죠. 이분들은 도대체 누구고 또 어떤 현실과 마주하고 있을까요? 그럼 먼저 정부가 약속했던 늘봄학교의 공식적인 청사진은 뭐였는지 그 그림부터 한번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 보죠. 늘봄학교의 핵심은요, 단순히 아이들을 돌봐주는 것,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존에 따로따로 운영되던 방과 후학교랑 돌봄교실을 하나로 싹 묶고요. 여기에 학교와 지역사회 자원까지 연결해서 하나의 종합 교육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게중심을 보육에서 교육으로 옮기겠다는 아주 야심찬 계획인 거죠. 그리고 그 규모를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경기도에서만 해도요, 2025년까지 1,354개, 그러니까 모든 초등학교에서 이 프로그램이 운용될 예정이라고 해요. 이 숫자만 봐도 이 새로운 시스템을 제대로 자리 잡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어려운 일인지 감이 오시죠? 자, 그럼 이 거대한 변화를 맨 앞에서 이끌고 있는 주역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지도도 정해진 매뉴얼도 없이 새로운 길을 터야만 했던 사람들, 늘봄학교의 새로운 개척자들입니다. 늘봄학교 운영을 총괄하는 늘봄 전담실장은 대부분 기존 교사 출신입니다. 이 인용문처럼 매일 반복되는 교실 수업에서 벗어나서 뭔가 새로운 교육적인 도전을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이 자리를 선택한 분들이 많았다고 해요. 하지만 그 동기만큼이나 짊어져야 할 책임도 정말 막중합니다. 프로그램 기획부터 강사 관리, 예산 처리, 그리고 여러 학교를 동시에 책임지는 것까지 이건 뭐 사실상 학교 안에 작은 학교를 하나 더 운영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실장님과 함께 현장을 책임지는 늘봄 행정실무사 분들의 배경은 또 더 다양합니다. 이분처럼 기존의 방과 후 학교 코디네이터로 일했던 경력을 살려서 지원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다른 교직 경험을 활용하거나 아예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등 정말 다양한 동기로 늘봄학교에 합류했습니다. 이분들이야말로 현장의 진짜 윤활유이자 엔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백 명의 학생들 출결을 일일이 챙기고 쏟아지는 학부모님들 문의에 응대하고 또 복잡한 서류 작업을 처리하는 등 이분들 손끝에서 늘봄학교의 하루가 실제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공식적인 업무 설명서 넘어 이분들의 실제 하루는 어떨까요? 이상과 현실, 그 사이의 간극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바로 그 이상과 현실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왼쪽처럼 이분들은 교육 기획자가 되기를 꿈꿨지만요. 오른쪽의 현실에서는 갑자기 교실 리모델링 공사 감독이 되어야 했고 분노한 학부모를 성대하는 민원 해결사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한마디로 교육 외의 모든 잡무가 이분들에게 쏟아진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이분들의 업무는 단순히 교육 프로그램을 조정하는 역할을 훨씬 뛰어넘어 버렸어요. 사실상 시설 관리자, 위기 해결사, 그리고 고강도 행정 전문가, 이 모든 역할을 동시에 해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과도한 업무보다 이분들을 더 힘들게 했던 게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학교라는 거대한 조직 안에서 이방인처럼 섬처럼 고립되는 문제였습니다.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늘봄 전담실은 학교라는 기존의 아주 견고한 조직 안에 새로 생긴 뭐랄까 스타트업 같은 존재예요.
정책적으로는 엄청 중요하다고 하는데 막상 현장에서는 아직 자신들의 권한이나 위치가 명확하지 않은 스스로 힘을 기르려만 하는 부서로 인식되고 있는 거죠. 이 관계도를 한번 보시죠. 담임교사랑은 학생 정보를 원활하게 공유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최소한의 교류만 겨우 이뤄지고요. 예산을 처리해줘야 할 행정실은 늘봄 관련 업무를 추가적인 일로 여기면서 소극적일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처음엔 적극적이던 학교 관리자조차 시간이 지나면서 관심이 식어버리기도 하고요. 결국 늘봄 전담실은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인 채 매일같이 협조를 구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고군분투하는 속에서도 희망은 있었습니다. 분명한 성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더 나은 늘봄학교를 만들기 위한 해법도 점차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신호는 확실합니다. 무엇보다 교사분들이 행정 업무에서 해방됐고요. 학부모님들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게 됐으니까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죠. 또 방과 후 프로그램의 책임 주체가 늘봄으로 딱 명확해진 것만으로도 현장의 혼란이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그럼 앞으로 무엇이 바뀌어야 할까요? 해법은 꽤 명확합니다. 첫째, 실장 한 분이 관리하는 학교 수를 줄여서 업무량을 현실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복잡한 회계 처리를 위한 늘봄 전용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고요. 셋째, 협조가 아니라 의무가 되도록 다른 부서와의 역할 가이드라인을 확실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이분들을 더 이상 외부인이 아닌 학교의 정식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그에 맞는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면서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과연 늘봄학교는 저출생 시대의 긴급한 보육 문제를 해결하는 서비스에 머무르게 될까요? 아니면 정규 교육과 방과 후 활동의 경계를 허물고 학교를 학생의 온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종합 플랫폼으로 만드는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 그 자체가 될 수 있을까요? 아마 그 답은 오늘 우리가 살펴본 현장의 목소리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느냐에 달려 있을 겁니다.